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바로 어제가 사이버 먼데이였죠. 그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2024년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6.1% 정도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제 6.1% 증가한 이제 132억 달러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되며 이는 1분당 약 1,570만 달러의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. 라며 굉장히 조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리고 이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비백 판디아는 이러한 상승 원인에 대해서 상승을 좀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 좀 예상을 뛰어넘는 할인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 또 쇼핑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며 다양한 제품들 장난감 26%, 의류 및 TV 23% 등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할인이 또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리테일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소매가 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현재 이 리테일 ETF인 RTH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또한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또한 사이버 먼데이 기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휴가 기간 동안 또다시 이제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업계가 있는데 바로 BNPL입니다. 이제 동시 이제 신용카드 부채와 연체율도 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BNPL 역시도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 BNPL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예상치는 10년간 약 25.3% 성장이 기대되며 2032년 이 시장의 규모는 약 1,1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BNPL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 페이팔 아니면 애프터페이, 어펌 등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표적인 페이팔 같은 경우 이 BNPL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페이팔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펌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소식을 맞춰보았고요. 네, 이제 두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금이 주식보다 좀 좋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.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향후 몇 달 동안 단기적으로 금이 좀 S&P 500보다 더 성과가 높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현재까지 금과 S&P 500 모두 이제 YTD 기준 거의 28%로 유사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향후 금이 좀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유로 투자 심리를 들었습니다. 이 투자 심리를 살펴보려면 이 HGNSI 지수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HSNSI 지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이 HGNS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헐버트 금 뉴스레터 센티멘터 지수로 이제 얼마나 이제 금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이 금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, 즉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지수를 의미합니다.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HSNSI 지수 같은 경우는 S&P 500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주식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지 이 심리 지표를 의미하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금 시장에 대한 시장의 낙관 지수가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지수가 만약에 굉장히 높다면 오히려 주가는 시장의 예상치를 그러면 한 5.1% 정도의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지수가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두 달 뒤에 한 11.51%로 오히려 그 낙관적일 때보다 바닥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이게 된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시장 역시도 오히려 시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한 두 달 뒤에는 주가가 0% 정도로 크게 거의 오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보일 때는 8% 정도의 이렇게 수익을 거뒀다라며 오히려 좀 말 그대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치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더 긍정적인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금은 한 6.42%의 추가 수익, 주식은 8% 정도의 이렇게 추가 수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위치를 보시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99.9% 정도로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주식들에 대한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금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60%가 소폭 넘는 수준으로
거의 중간과 유사하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인 방금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현재까지 이렇게 주식은 너무나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완전히 좋으면 이렇게 일주일 뒤에 0.87% 하락, 또 한 달 뒤에는 1.9%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런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조금 그다지 소폭 긍정적인 이런 금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현재 S&P 500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씀드렸죠.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에 좀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라서 좀 월가의 이런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주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존 행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이번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르고 또한 이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인데요. 현재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2007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직전에 굉장히 낮았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며 2025년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높은 밸류에이션과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중형주 투자 그리고 5% 정도의 수익 목표를 가진 좀 우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였고요. 반대로 이제 이와 되게 유사하게 UBS 역시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비자 신뢰의 증가는 거품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며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37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것이 이 UBS의 의견이었고요.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보다 주식을 좀 고수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미국 주식 전략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전략가인 이 사비타 서브마리난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S&P 500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5%에서 한 6% 정도 가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배당금을 포함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지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GDP 대비 이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의 해외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으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주식이 더 좋다라며 여전히 조금 더 주식을 투자해라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을 보았을 때 평균보다 이제 2배가 높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좀 12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. 이제 모든 달 평균 기준으로 0.64% 상승하는 지난 100년간 0.64% 상승했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.46% 상승했다. 그리고 100년을 기준으로도 50년을 기준으로도 그리고 최근 20년을 기준으로도 모두 12월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그 기간 동안 시장의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12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한 달이다 라며 이제 12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월가가 아닌 이 연준 FOMC가 12월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연은 이사의 발언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번 월요일에 좀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. 이 윌러 총재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연설에서 현재로서 12월 회의에서 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 원인으로는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또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다만 만약에 FOMC 하기 전에 발표될 경제 데이터가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경제 전망인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면서 또 완만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경제라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연준의 어떤 경제 전망인데 이것과 모순되는 데이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12월 금리 인하를 건너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건너뛴다는 것이 통화 정책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잠깐 멈추는 것이다. 그리고 자신들은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좀 세게 밟지 않을 것이며
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재 기준금리가 좀 경제 수요를 억제하기에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높다라고 말하며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안심시키고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 좀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당장 졸츠 고용 보고서를 포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연준이 아니죠. 정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한번 이 고용 지표들을 잘 살펴보시고 과연 이를 통해 연준이 생각하는 이런 견고한 경제를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 시황,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